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암에 올해 첫 대회 참가를 하려고 이제 막 출발한 참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대회를 나가기는 했는데 일반인들보다 당연히 빠르겠지만 같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입상을 해보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재밌고 그래서 뭐 꾸준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터스포츠가 워낙 드문 취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거에 입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입문을 하면 되는지, 뭐 제가 경험한 거나 주위에서 본 것들 토대로 이야기를 내려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3시간 반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차는 원래부터 좋아했었는데 이 M3는 2021년에 샀고, 그때 2021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G바디 M3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2월 달에 해놨었나? 좀 일찌감치 해놨었고, 그리고 나서는 4월 달에 퍼스트 에디션들이 출고가 되고, 저는 5월 달에 일반 물량, 초도 물량을 받았는데 M3 출시 행사 때 그때 프로모션 자료에 BMW 코리아가 만든 자료에는 M시민권이라는 거를 만들 거고, 그리고 M3, M4 출시될 때부터 M시민권이라는 거를 줄 건데, 그거에 가입이 되면 BMW 드라이빙 센터 바우처를 주고, 그리고 드라이빙 센터에서 하는 각종 BMW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을 하겠다, 이런 거를 M3, M4 그 출시 프로모션 자료에 같이 넣어놓고 발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출시를 하고 저는 출고도 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7월 중순인가 되니까는 이제 준대요. M시민권이라는 게 준비가 됐대요. 준비가 됐는데 6월 1일 출고 고객들부터 준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구체적인 준비가 그때서야 완료가 됐고, 소급을 뭐 언제까지고 해줄 수가 없으니 담당자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6월 1일자로.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4월 달에 퍼스트 에디션 샀던 사람들은 할인 아예 없이 샀고, 저도 원하던 색깔인 브루클린 그레이의 키알라미 오렌지 조합으로 사느라 할인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샀어요. 뭐 리스로 구매하고 이런 분들은 할인이 일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신차 출시 초기니까 할인이 없죠. 그러면 할인이 없을 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나 차량 모델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만 안 준다는 거예요. 뭐 엄청 많지도 않아요. 퍼스트 에디션 출고했던 사람들 뭐 20명인가 40명인가 그러고 9월 달에도 차 몇 대 들어오지도 않아가지고 다 해서 5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준대요. 따졌더니 그래도 안 준답니다. 이거 가지고 뭐 BMW 코리아랑 메일을 주고 받고 뭐 온갖 치호를 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에서도 이거는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담당자가 고집을 부렸대요. 그래서 안 주겠다 하는데, 이게 독일 회사다 보니까 담당자의 권한을 존중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았더니 열받잖아요. 그래서 내 돈으로라도 저 드라이빙 센터를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BMW 드라이빙 센터에 제 돈을 들여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출고하기 전에 했던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거는 거기에 처음 가는 사람도 원하는 차종을 골라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고,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뭐 비기너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거 0단계고 1단계는 스타터 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스타터 팩이라는 걸 이수하면 오너스 트랙데이라는 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차를 가지고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 트랙에 들어가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아이, 열받아. 나 이거 서킷 같은 거 타볼 생각이 없었지만 M3인데 서킷에 한 번은 올려봐야 되는데, 근데 바우처를 안 준대요. 그래서 내 돈을 주고 간 거예요. 스타터팩을 들었더니 오너스 트랙 데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MW 코리아는 나한테 안 줬지만 나는 내 돈 주고 교육 받아가지고 간다 해서 스타터팩을 듣고 그 다음에 오너스 트랙 데이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너스 트랙 데이를 갔을 때 처음에는 제가 운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한 번 갈 때마다 3초씩 줄었었거든요. 근데 뭐 한 1분 30초 조금 넘게 탔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페이스냐면 행사나 엠코어 때 인스트럭터님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 데리고 탈 때 잘 따라오면 가장 빠르게 리딩 해주시는 정도? 그래서 처음에 그 정도 타고, 그 다음에 딱 30초 타고, 그 다음에 뭐 27초 타고, 그 다음에 26초인가 5초인가 타고, 이러니까 서킷에서 1초씩 줄이는 거 힘들다며 나는 뭐 막 주네? 그래가지고 그때 별명이 3초의 사나이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워보고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기는 했지만, 무튼 그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원래 알았던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엄청 잘 타가지고 유명했던 사람들도 거기서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연말까지 거기서 이제 혼자 탔어요. 혼자 탄 건 아니고 배우지 않고 탔어요. 그러다가 2021년 12월에 큰 물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인제 스피디움에 가봅니다. 사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서킷이 있긴 하지만 길지 않은 서킷이고 노면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장으로 분류가 되는 게 좀 더 맞는 공간이고, 우리나라의 이 피아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서킷들은 뭐 인제, 태백, 용인, 영암 이 정도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가 제일 가까우니까, 야, 용인이 더 가깝지만 용인은 회원제라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인제를 갑니다. 저의 그 아주 친한 친구 M클럽 코리아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관수를 따라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그때 이거를 재밌어 했냐면, 오전에 이제 드라이빙 센터에서 타고 점심 먹고, 아니지, 가는 길에 점심을 먹고 인제 스피디움에 오후에 가가지고 오후에 인제 스피디움 거 타고 돌아오고 뭐 이런 걸 할 정도였어요. 근데 라이센스 주행은 아침에 있기 때문에 인제 스피디움은 날짜를 따로 잡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역시 M클럽 코리아에서 지금 임원을 맡고 있는 친한 형이 데리고 가줬어요. 그래서 가서 탔더니 뭐 처음 탔는데 2분? 그래서 인제에서 2분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멀쩡하게 타는 거라 그랬는데, 아, 역시 소질이 있구만.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MCK 회장, 지금 회장인 이관수 회장이랑, 당신 회장은 아니었지만 같이 다니고, 두 번째 가서 57초, 뭐 세 번째 가서 54초인가? 그래서 거기서도 또 3초씩 줄어요. 그래서 역시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완전 헛소리라는 거를 깨닫기는 했는데, 그냥 그때 그렇게 착각을 해서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 1월이 됐을 때에는 드라이빙 센터를 한 1분 24초 그 정도를 탔던 것 같은데, 그 유튜버이자 M클럽 코리아 회원인 우리 김세호 카바커스님의 주장에 따르면 드라이빙 센터 한 1분 27초 정도를 기준으로 나눠서, 그거보다 느리면 일반인, 그거보다 빠르면 일반인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4초면은 그거보다 3초나 빠른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기록이에요.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맨날 차 타러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 아닌 거죠. 취미 중에 좀 깊게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잘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이 금전의 소중함과 자동차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차체 제어 장치 DSC를 켜고 탔었습니다. 근데 켜고 그 기록을 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빨리 타다 보면은 결국에는 개입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러다 날아가가지고 벽 받고 병 물어주고 차 고치고 그러면 나만 손해니까 그러고 탔습니다. 근데 DSC를 켜고 타면 그 리어 브레이크 패드가 엄청 빨리 달아요. 개입이 살짝 들어올 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록갱신을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있던 어느 날 엄청 유명한 원종현 대표를 거기서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M클럽 코리아 회원이었어요. 당시에 원종석 형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인제스피디움, 영암, KIC 서킷 이런데 양산차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형제였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빨리 타냐, 대단하다, 이렇게 이름만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튜닝샵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브레이크 패드가 처음으로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드가 다 달아버리면 패드가 달려있는 플레이트가 디스크를 이렇게 쓱쓱쓱 쳐요. 그래서 이상한 쇠 갈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원종현 대표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도 이상하니까 나왔죠. 보자마자 이 상태로 주행하시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행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점검을 받으세요. 저희 샵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센터든 어디든 가까운 데 가가지고 패드를 빨리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드를 갈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너무 막 하니까, DSC를 켜고 타면서 운전을 너무 막 하니까 뒷브레이크가 빨리 달아버린 거죠. DSC는 오버스티어가 나면은 앞패드가 달고요, 언더스티어가 나면 뒷패드가 달아요. 근데 보통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뭐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오버스티어가 나죠. 악셀을 막 지지니까. 근데 저처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오버스티어 잘 안 납니다. 박을까봐 무서워서 악셀을 그렇게 세게 밟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브레이크 밟으면서 속도가 다 줄기도 전에 핸들을, 나 빨리 핸들 꺾어야 돼 해가지고 벽 받기 싫으니까 핸들을 꺾어버리니까 언더스티어가 나는 거죠. 뒷패드가 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운전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배우러 다니면서 어디를 다녔냐면, 맨 처음에는 그 범스에 다녔어요. 까만 형이 하는 범스에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서는 이제 그란투리스모를 배웠는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반복 훈련을 했습니다. 까만 형한테 직접 배운 건 아니고, 뭐 가면은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그때는 까만 형도 M클럽 코리아 회원이었고 제가 한 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존댓말은 쓰지만 하여튼 뭐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현재 코치라는 분이 계셨었고, 초급반 할 때는 이현재 코치님한테 배우고, 중급이랑 고급반 배울 때는 문성기 코치님한테 배웠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동안 이제 M클럽 코리아랑 그 그리드라는 데랑 같이 드라이빙 스쿨 1기를, M클럽 코리아 그리드 1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관수 회장이 같이 하지 않겠냐 해서, 저는 시뮬로 타면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정희철 선수도 종종 오고, 그리고 이용석 팀장님이라고 드라이빙 센터 팀장하던 분이 그리드를 만들 때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MET에서 정희철 선수랑 같이 하시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랑 배우고. 그래서 그리드도 했습니다. 범스도 하고 그리드도 하고 두 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는 잘 안 갔어요. 왜냐면은 좀 배우고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실차는 거의 안 타고,
그리드에서 인재 교육받으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서킷에는 거의 안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드에서 이렇게 배웠고, 범스 모터스포츠는 약간 어떤 컨셉의 레이싱 스쿨이냐면, 무술로 치면 정권 지르기 10,000번, 뭐 이런 거, 발차기 10,000번, 이렇게 해서 몸에 인이 박힐 정도로 교육을 해주는, 그래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해주는, 물론 이론도 가르칩니다만, 그런 곳이라면, 그리드는 어떤 곳이냐면, 이 차체 그 미케닉스,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약간의 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주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리고 고잉패스터는 안 갔지만 고잉패스터에서 배운 분들을 많이 아는데, 그분들은 그 시뮬이랑 이론 교육이랑 서킷에서의 오버스티어 컨트롤이랑 이런 거를 되게 같이 병행을 하고 와인딩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템포를 맞춰가지고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차는 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던 시점에, 그 처음에 제가 범스의 운전을 배우러 다니던 시점에 원종현 대표가 차 한번 태워주겠다고, 다음 주에 드라이빙 센터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전 전화번호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빙 센터에 만나기로 하고, 제 거 점검을 드라이빙 센터 같이 있는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해놨었어요. 근데 갔는데 눈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근데 저는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눈이 오는 바람에 다 취소가 됐어요, 그날 그 오너스 트랙 데이가. 그래서 저는 서비스 센터에다가 차를 넣어놓고 2층에 라운지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눈 오는 거를 보고 있었죠.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그 원종현 대표도 눈이 오니까는 당연히 취소가 됐구나 해가지고 안 왔죠. 서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그 나중에 연락이 닿아가지고 샵에 한번 놀러 오셔라 해서,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한 3달, 2-3달 있다가 거기에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운전도 잘하고 차도 잘 만지고 샵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샵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 차에 튜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바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들이 그때 2022년 그때 이제 M4 사륜을 사기는 샀는데 세팅 잡은 게 아직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튜닝을 해줄 수가 없대요. 이 본인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를 딴 사람들 차에다가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안달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음이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놀러 다녔어요. 거기에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거기랑 영암 임대주행을 하는데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갔는데 지금도 비가 오죠. 골프를 치러 가거나 서킷에 차를 타러 가거나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비가 와요. 저는 뭐 저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운이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폭우가 와가지고 원종현 대표가 그 DSC를 완전히 끄고 오버스티어 컨트롤 하는 거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비가 어느 정도 그칠 무렵에는 반쯤 젖은 노면에서 제 차를 가지고 전 조수석에 타고 운전을 해줬습니다. 근데 와,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다 하는 거를 느끼고, 서킷에서 차를 만지는 거를, 원종석 이사가 차를 만지는데 그거를 보고 정말 꼼꼼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이제 운전이나 차를 만지는 거나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뭐 심지어 차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는 뭐 한치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여기에서 실차를 가지고 같이 차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제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잠깐 쉬고 오겠다라고 하고 범스를 쉬었는데, 제가 쉬는 동안
이현재 코치님이랑 문성기 코치님이랑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게 되고, 그리고 같이 저는 고급반, 그리고 그분은 선수반에 있던 분이 여기 코치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일인지 뭐 가르쳐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고, 그분도 대회에 나오는 거를 보고 했는데, 그분은 전륜차를 타던 분이고, 그래서 저는 계속 후륜차를 타고 있고, 그러니까는 근로는 복귀를 안 하게 됐고, 그리고 그리드는 거기 멤버들이랑은 계속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용석 팀장님이나 정희철 선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MCK 그리드 1기는 평생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종종 기회가 있을 때는 또 같이 차를 타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는 그만두고 그 스타일 모터스포츠랑 같이 차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해 가을에 처음에 대회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여의치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M3가 제가 서킷에서도 타고 데일리로도 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차에다가 막 윙을 달거나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럽던 시점이라서, 소화기나 그런 거 부담스럽던 시점이라서 대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2023년 초가 되면서 이제 차의 모든 세팅들이 끝나게 되고, 제가 아반떼 N을 한 대 사가지고 걔를 데일리로 타고, 그러니까는 M3는 완전 서킷 전용 차량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대회를 2023년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요약을 하면, 처음에는 이론이랑 시뮬을 배우고, 입문 자체는 제 차가 아닌 차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거기 차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서킷에 대한 교육을 이론이랑 시뮬을 가지고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제 차를 가지고 동승을 누군가 해주셔서 배우면서 타고, 그러면서는 이제 저 혼자 타고, 그러고 나서는 타면서도 배우기도 하고, 잘 타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를 옆에 타기도 하고, 그 사람들 차 옆에 타기도 하고, 제 차를 그 사람들이 운전해 주는 거를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 취미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대회는 어쨌거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과 타임테이블에 맞춘 대회에 나가가지고 차를 타면서 혼다를 가지고 공식 기록을 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9번째 대회 출전이에요. 2023년 4번, 24년 4번, 혹서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암 대회는 다 참가를 했었고, 올해는 이번 대회가 첫 번째 대회입니다. 그래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비가 오고 있고, 목포에 먼저 내려가 있는 팀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거기는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토요일에만 비가 오고 일요일은 안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차를 타러 가면 일기예보도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도 비가 올 거고, 일요일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러면은 기록도 못 찍고 빠르게 못 타서 재미가 없는 면도 있지만, 엄청 미끄럽고 막 강이 생기거든요, 서킷에. 그래서 기록이 폭우가 오면 평소보다 40초씩 느려지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좀 기회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저는 남들보다 비 오는 데서 정말 많이 타봤고, 그래서 비 올 때는 제가 순위가 비 안 올 때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 모터스포츠의 원종현, 원종석은 이미 가 있고, 제 차도 이미 가 있고, 캐리어를 타고, 그래서 지금 5시 40분이니까 지금쯤이면 이미 영암 경기장 피트에 차를 넣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거기 성격상 차를 이미 한번 다 닦았을 겁니다. 그리고 피트 안에 테이블이랑 냉장고, 그리고 정비 도구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간식들,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저는 내려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거. 라이센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킷 라이센스가 있고, 그리고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라이센스가 있어요. 저 서킷 라이센스는 각 서킷마다 있는 거예요. 용인, 태백, 영암은 다 1년씩이고, 인제는 1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처음부터 3년짜리를 해주는 줄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1년짜리만 있다가 갱신을 하다가 보니까는 어느 순간 3년짜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3년짜리를 해놨고, 영암은 7년차 갱신인가부터 3년짜리인가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아직 7년 안 됐기 때문에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딸 때 신규일 때는 이론 교육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이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봅니다.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 주행을 해요. 실기 주행을 하면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이프티카처럼 가이드해주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을 따라서 가면 그때는 환기가 떠 있고, 환기가 떠 있을 때는 추월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대열을 맞춰가지고 주행을 하다가 그분이 나가고 좀 지나서 청기가 떠가지고 녹색불이 들어오면 자유롭게 주행을 하다가 들어옵니다. 그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주고요. 영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다가 중간에 적색기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피트로드로 들어와요. 그래서 피트로드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녹색불이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자유롭게 주행을 하다가 들어오면 라이센스 주행이 끝나고, 태백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는 안 오기 때문에 이 인증된 인스트럭터가 대신 같이 주행을 해주는 걸로 실기 주행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갱신을 하면 라이센스 주행을 할 때도 있고, 뭐 행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로 실기 주행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갱신일 때는 대부분 비슷한데 이론 교육이 없어지고요. 필기 시험만 봐요. 그래서 필기 시험만 보고 점수가 되면 인제는 갱신은 실기 주행이 면제고, 영암은 실기 주행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매년 봄에 갱신을 했었었는데, 올해 4월에는 대회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에 하는 바람에 대선 며칠 전부터는 이제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스포츠 경기는 금지가 되고, 영암은 운영 주체가 전남도청이기 때문에, 전남도청 개발공사인가 뭔가 거기이기 때문에 취소됐어요. 일정이 연기가 돼가지고 그때 안 가는 바람에 갱신을 안 했고,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라이센스 갱신 주행을 해야 됩니다. 뭐 대회에 대한 거는 내려가면은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거나 할 거고요. 그리고 스타일 모터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볼 거고요. 지금은 아직도 가려면 3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가다가 뭐를 좀 먹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머네요. 이상입니다.